직장인이신데 다른 일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종을 완전 바꾸신다는 건가요? 업종을 아예 바꾸시려면은 퇴근하고서 준비를 해야 돼. 괜히 회사 관두지 마시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언니 저도 곧 망인데 진로 고민 중. 저도 진로 고민 중인데요. 유튜브 망하면 뭐 해야 되지?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나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어야 되냐. 진로가 고민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사이버 직업 교육처럼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릴까? 해서 벌었네? 되네 이게? 약간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이제 구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게으른 건 아니고 좀 바쁘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도 그렇고. 또 진로 고민 중. 저도 고민하는걸요. 저도 고민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한다 이거죠. 유튜브 안 망해요. 곧 100만 됨. 좋은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네, 긍정적인 생각. 사회복지사 공부 중.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누구 밑에서 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 봤거든요. 유사 월천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찐으로다가 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로도 돈 벌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시리즈. 네, 조롱 시리즈 자수가 딱이다. 근데 제가 그걸 딱 권해드리기가 힘든 게 저 자체가 일단 안 하려고 그거 말고 딴 거 시간이 좀 적게 들면서 이윤이 많은 거, 마진이 많은 거를 이제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자수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자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사기죠, 사기. 손재주 발재주 있어서 뭐든 잘하실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속여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잘 속입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가 없고 모든 게 다 얕은 수준이죠. 저도 뭐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나 그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꿀을 빨 수 있을까요? 입만 다치지 말아주세요. 여기 쇠판으로 이제 마스크 해갖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자동 농사 짓기. 부동산 채널 보는데 그분은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땅 사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쫙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버신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도 본다. 사는 게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개인 성향인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위에 팀장급들 대우받는 거 보면 노답. 그리고 팀장급들 그 사람들만큼 할 자신도 없다. 유튜브 보면서 엔잡러 뽕맞아 블로그 유튜브 리뷰 알바 같은 거 해봤는데 큰 돈은 안 되더라.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랬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크게 못 버는데 그것도 자기가 완전 미쳐있을 경우에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단번에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도 안 되는 시간, 왠지 낭비하는 것 같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면은 되긴 돼요. 이게 축적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축적돼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시스템을 자리 잡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솔직히 저도 이 모든 거를 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깔짝깔짝 하는데 말씀대로 이게 쉽진 않고 뽕 맞은 것만으로 안 되고 완전 돌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광기 그 자체로 머리가 살짝 돌아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힘들고 고독하고 불안하니까. 근데 그 불안함을 이기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이 접니다. 실패하는 나.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결혼도 안 했고 다른 거를 생각할 그게 아니잖아요. 난 내 일에만 이제 몰두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회사 다니니 자신에게 투자하기도 힘드네요. 근데 솔직히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좀 아리까리하고 나도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니까. 돈 벌기의 최종 방법은 결국
말하기와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작가지망생이었을 때 어떤 글을 쓰고 싶었냐. 저는 작가가 꼭 소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가짜 이야기, 픽션에 약해요. 나는 그런 창작,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글쟁이가 되지 못할 거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굳이 소설을 쓰지 않아도 어떤 글이라도 쓰면은 돈이 된다. 퇴근하고 회사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지금 회사가 영 아니라서 힘들어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위기감.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잣되겠다 싶을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머리가 없어서 못하고 미싱 배우고 있어요. 그럴 때는 미싱을 배우면서 배운 것들을 이제 복기하면서 블로그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누가 보든가 말든가 그게 굉장한 자산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 미싱 관련된 글을 쓰다 보면은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미싱으로도 뭐 공방을 연다든가 그랬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내가 블로그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하면서 겸사겸사 블로그에다가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오늘 뭐 먹고 그 일기 말고 그 과정,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담으면은 그래도 정보가 되는 거고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은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책 감수할 정도로 프로페셔널이 되어보고 싶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인지도가 있어야 돼. 내 실력,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수많은 강사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검색하면 내가 나오니까.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따오는 것들이 다 마케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는 거죠. 사이버 세상의 인지도가 중요하다. 뭔 일을 맡길 때 솔직히 얘도 할 줄 알고 쟤도 할 줄 알고 쟤도 할 줄 아는데 걔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걸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포트폴리오 좀 보세요. 블로그에다 뭐 사진 이런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다. 애드포스트 수익 같은 거는 그냥 짤짤이 용돈 벌기고요. 본질은 나를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보고 저를 알게 되셨는데 검색해보고 네이버 블로그랑 스마트 스토어 보고 깜놀 가지가지 한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방송 너무 유익해요. 원래 이런 채널 아닌데 우리 포도리님 어디 가셨죠? 포도리님이 오셔야지 지금 원래 방송 색깔을 찾는데 갑자기 지금 뭔가 컨설팅 방송이 되어버렸군요. 거친 입담가 다정한 보살핌 방광제님을 데이트하시는 거 보면 시비 걸면서 다 맞춰줌. 저는 껍데기일 뿐이고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예쁜 원피스 하나 사달라고? 안 맞아요. 안 맞음? 나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외돔으로 구경을 갔어요. 방구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옷가게가 보여가지고 그냥 저거 가디건 하나 입어볼까 했는데 너무 옷이 꽉 꼈던 거지. 지금보다는 좀 몸무게가 덜 나갔을 때였는데 그래도 그게 사이즈가 작게 나와가지고 끼더라고. 그래서 팔을 딱 싹 하려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하니까 뒤에서 옷가게 아줌마가 그렇죠? 잘 안 들어가죠? 이러는 거에서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야. 입으려다가 말았잖아. 입으려다가 팔을 껴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뒤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렇죠? 좀 힘들죠? 막 이러는 거에서 내가 더러워서 그 이후로는 탑10이나 도이치&M, 자라 이런 곳에서 옷을 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보세 옷은 별로 안 사고 그냥 스파 브랜드에서 싼 거 있잖아요. 똥꼬쇼 하는 거. 그런 것만 사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잘 안 사 입기도 하고 장사를 안 하시겠다는 심보인 건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것만큼 좋은 미덕이 없거든요. 조롱을 해버리니까 그쵸 힘들죠? 이러는 거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다시는 안 오게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깨달았죠. 입 조심을 해야겠다.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열받는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그 옷가게는 안 갈 거잖아요. 동대문 가서 옷 사는데 옷가게 언니가 어깨 만지더니 언니는 아무리 살 빼도 옷은 절대 못 입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동대문 상권이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왜 못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식당이나 매장에서 서비스 진짜 기분 나쁜 적 있어요? 나 그거 있어요. 제가 어느 빵집을 갔는데 좀 유명한 빵집이거든요. 큰 빵집인데 쇼케이스 같은 데서 이제 롤케이크를 샀어요. 샀는데 아무 안내문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거 계산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케이크 제품은 직원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직원 부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여서 뚝 쏘는 거여서
아니 그럼 거기서 써놓든가. 내가 어떻게 알아. 롤케이크 오늘 처음 사는데 어떻게 하냐고. 앞에다 뭐 적어놓든가. 웬만하면 다 적어놓잖아요. 뭐 직원을 호출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비닐 포장이 돼 있었거든요. 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나를 꼽을 주지? 왜 꼽을 줬던 걸까요? 안 가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기로. 롤케이크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네 가게 방침을 어떻게 하냐고. 너를 처음 보는데. 요즘에 그렇게 직원들 중에서 손님 꼽을 주는 애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아니 나를 왕대접 해달라는 게 아니라 꼽은 주지 말아야지 왜 꼽을 주고 난리야. 그래도 친절한 데가 더 많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자영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은은하게 꼽주는 가게가 많다. 인스타 공지를 미리 숙지하고 가야 할 판. 안 사야고 나왔어야. 근데 약간 애매한 거 있죠. 그리고 그때 롤케이크 할인이었어요. 20% 할인인데 내가 더러워도 일단 롤케이크는 사야죠. 그냥 정가였으면 안 사는데 롤케이크만 20% 할인이었습니다. 원래 직원이 꺼낼 수 있다면은 문이 자기 쪽으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열으라고 손님 쪽으로 문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 꼽당했어. 어떡해. 지천에 널린 것이 카페 빵집인데 더러워서 안 간다. 친절한 데 가면 되죠. 뭐 빵집 많은데.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계산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 할인이면 사야죠. 참아야지. 나 족밥 생활 43년에 그런 꼽은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할인이니까 참아야죠. 족같아도 참아야죠. 그럼 화를 내셨어요. 요즘 빵값도 비싸던데.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애매하게 해요. 돌아서서 나오면 존나 기분이 더러운데 막상 그때는 딱히 뭐 투집을 잡을 게 없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당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빵 할인받고 먹었으니까요. 다시는 안 가면 되니까. 날씨가 덥고 솔직히 그런 거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은 나만 손해인 게 있어요. 사람이 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거 그 이유는 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핫다까리 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질 많이 죽였고 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한 사람, 뒤돌아서면 기분 나쁨. 거기에 반응하면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 스킬을 쓰더라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저렇게 말하면 차이가 똑 부러진다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손님이 떨궈지고 그러면 자기는 일자리를 잃는 거고 맘카페 조리돌림. 그냥 넘어가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할인받은 20%만큼 꼽을 먹고 온 거다. 긴가민가 싶은 꼽. 네, 진짜 긴가민가 했는데 그 매장을 나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걸어가는데 씨발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모르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올라오죠. 성실하고 친절한 알바는 내장사에도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기싸움을 왜 합니까? 돈 가진 사람이 최고고 그걸 빼앗아 오려면은 그냥 내가 간쓸게 빼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제 기싸움 하는 데 있는데 그래봤자 네 손해다. 네 손해고 어디 가서든 그렇게 하면은 너만 좆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매장 청소 잘하고 정리 잘하는 알바도 나중에 내 장사에도 잘 운영한다.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걸 잘하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막 사회생활을 이상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절하라고 해야 되나? 성실하고 착하고 이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유독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본다. 열심히 하면 손해다. 이런 게 박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 시궁창이다. 제주도는 관광지라 그런가? 가끔 카페나 식당 가면 지켜야 할 룰 같은 걸 써놓은 데가 있어서 기분이 묘해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음식 먹지 마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안내문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긴 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놓고. 제주도 혼밥 돈 추가로 받는다? 뭐지? 그러면은 둘이 와서 3인분 시키면 할인해 줄 건가요? 개웃기네.